삶과 추억 W 지난주에 이어 도타원 최성국 원로교무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도타원님, 이제 현장 교화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제 첫 발령지가 화포교당이세요. 네. 이제 교화 현장에서 어떻게 인연꽃을 피워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첫 부임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에 임하게 되는데, 화포교당에 가셨을 때 교화 상황이 어떠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첫 부교무 첫 부임지가 화포교당인데, 거기 가기 전에는 이제 부교무가 이제 교당에 나가면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일요일 날 일반 법회와 오후에 어린이 법회 두 가지만 있고 교화 활동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무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일상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법회 2번을 보고 나서 월요일 날은 교무가 쉬는 날로 정하고 그날 다음 주 법회 준비를 하는 날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무님께서는 한번 말해봐라.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은 순교 교화를 합시다. 순교 교화하는 날로 정합시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교당 살림을 하는 날로 정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설교 준비도 미리 하고 이제 순교 준비도 미리 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골이라 마을과 교당의 거리가 거의 2km, 3km, 4km 그렇게 다 떨어져 있고 또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서 순교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을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마을에 가려면 그 마을에 사는 교도님들을 헤아려 가지고 그 교도님 한 분 한 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문을 이제 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가지고 그 집집마다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교무님은 기도문으로 축원을 하고 저는 이제 목탁치고 성가 부르고 하면서 그 집을 위하는 기도를 다 하고 그런 이제 순교 교화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방문 순교를 받은 교도님들이 참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아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해가지고 법회도 막 더 잘 나오고 신심도 나고 이제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교 교화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돌섬리라는 마을을 이제 순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막 수십 명이 까맣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이들을 보고는 제가 막 의욕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 교당의 어린이회로 왔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막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으로 우리 교당까지 그 애기들을 오라고 하려면은 차량으로 운행하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때는 마을마다 마을 회관을 지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마을 회관이 다 지어져 있고 그 방송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마을 어린이들을 잘 교화를 해서 해줄 테니까 마을 회관 장소와
그 마이크 앰프 시설을 좀 나한테 조금 이렇게 그날만큼만 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간청을 했어. 그랬더니 이장님이 아이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다는데 아이고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흔쾌히 마을 회관과 그 앰프 시설, 방송 시설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로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토요일 날로 그 일정을 잡아서 마을 법회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교화해 준다고 하니까는 그냥 코 흘리게 애기부터 중학생까지 전부 애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마을 회관에서 그냥 성가가 울려 퍼지고 교리 공부를 마음 공부를 시키고 이제 그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세상에 우리 애기들을 그렇게 교화를 잘 시켜갖고 집에 와서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농촌 마을이라 어디다 맡겨놓고 들에 일하러 갈 데도 없는데 우리 애기들을 그렇게 다 맡아주셔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해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감자 쪄다 주고 고구마 쪄다 주고 이제 시골에서 나는 간식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그때 참 재미있는 그 마을 어린이 마을 교화를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이제 첫 발령의 부교무로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출장 교화를 하신 거잖아요. 농촌 교화이면서도 출장 가서 아이들을 이제 교화를 하시는 또 이제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셨는데 농촌 교화에 이어서 김해교당이라고 하는 도시 교화로 이어지게 됐어요. 김해에서는 어떻게 교화를 하셨어요? 김해에는 이제 화포에서는 애기들을 하나씩 그냥 발굴을 해다가 어린이를 조직으로 학생 청년도 조직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김해 가니까는 거기는 그냥 너무 안정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교당이더라고요. 일반 청년 학생 어린이까지 다 잘 갖춰져 있고 숫자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참 고기가 물 만나듯이 제가 교화 그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교화를 해가지고 어린이 숫자도 한 130, 150명 그렇게 돼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청년들 대여섯 명을 훈련을 시켜서 그 20-30명씩 띄워줘가지고 그 분담을 시켜서 법회를 보고 그랬어요 그때. 김해교당에서는 사실 그 학생과 또 청년 교화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 걸로 아는데요. 청년 교화 상황은 어땠어요? 그렇게 되었고 학생들도 이제 숫자가 많고 그랬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그 청년 학생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고 일주일에 3일씩 분배를 해서 저녁으로 교리 공부를 또 막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 교리 실력도 좋아지고 그 문불교에 대한 신심도 좋아지고 사회 봉사 활동도 잘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학생들은 그때에 그 김해 그 왕릉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김수로왕 능이 있는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환경 그 미화 활동을 했었어요. 청소도 하고, 봉사활동을. 법회가 끝나면은 전부 공원으로 가가지고 공동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김해 지역에서 참 우리 학생회를 잘 보고 모범적인 단체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내무부 장관님까지 한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그 김해시에서 추천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 표창도 받고 또 교구 활동을 나가더라도 항상 그 모범적으로 이렇게 활동이 잘 이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정부 출신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랬어요. 교도들도 가서 교당마다 그 중역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토 회원도 이렇게 배출이 되어지고 네. 이제 그런 교화를 했었습니다. 네, 네. 청소년 교화를 굉장히 활발히 하셨었군요. 네. 이제 그 부교부 시절을 4년간을 이제 경험을 하신 이후에 네. 이제 단독 교무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임 교무로 발령을 받으셨네요. 동순천 교당으로. 동순천 교당으로 네, 이제 동순천 교당은 어떤 교당인가요? 동순천 교당은 저기 광주 교당에서 교도로 그때 성타원 이성신 교무님이 계실 때에 그 한국 전쟁 때 자기 남편을 잃고 23살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던 안타원 김영수 주무님이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예. 거기서 살다가 순천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성신 그 광주 교당 교무님께서 예. 당신이 그 순천으로 가게 되면은 순천 교화를 좀 책임지고 해보시오. 예. 그런 부탁을 막 간절히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탁을 사명을 가지고 순천에 와가지고 순천 교당을 창립을 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다시 또 그 동순천 교당을 연원교당을 내면서 또 이분을 또 창립주로 함께 묶어서 명산 송주성 회장님하고 함께 묶어서 그 창립 교도로 동순천 창립 교도로 그렇게 보내줘서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던 교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타원님을 순천에 보내서 그렇게 순천 교화 활동을 열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안타원님한테 법호가 나오기를 기러기 안자 안타원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순천의 두목기러기가 되어서 대종사님 그 전법사도가 되어봐라 하면서 그 의미로 법호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주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동순천 교당의 도타오님께서는 몇 번째 교무로 가시게 된 거예요? 동순천 교당에는 초대 교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몇 개월 사시다가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대로 부임을 한 것이죠. 거의 도타오님이 초대 교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마 아닐 정도로 그럴 초창기에 거예요. 그런 예. 교당에 계셨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교당 초창기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순천교당에서 그 연옥교당을 내면서 전세 400만 원에다가 예. 그 한 20평 정도 되는 홀을 얻어가지고 교당을 내놨는데 교무 생활관은 그 빌딩 옥탑방에다가 주고 화장실은 제일 1층 주인 댁 화장실에 가서 공동 화장실처럼 그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래도 이제 교화를 주어진 그 맡은 책임으로 교화를 잘 하고 있었는데 교도가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도 회장님과 이 안타원 주무님이 네. 이랑 요인들이 순교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교도가 막 20평 홀이니까 뭐 몇 명, 그쵸,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한 3, 40명 모여도 꽉 차요. 네. 이제 근데 그렇게 꽉 차게 되었어요. 그러고 있어서 참 옹색하다 그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주인 댁에서
이 호를 이렇게 내놓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주든지 배로 기존 전세금 배 이상으로 올려주든지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인회를 소집을 해서 요인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안타원 김영수 주무님이 그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무 제도가 있었어요. 재가 교무 제도라고. 그래서 재가 교무 그 자격증을 따려고 상주선에 와서 훈련을 받고 계시다가 그 요인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우리 교당에 집을 마련하라고 아마 법신분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은가 보네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교당에서 모은 그 자금이 있으면 거기다가 교도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합력을 하고 제가 처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가옥이 있는데 그 가옥을 정리를 해가지고 교당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도님들도 처음에는 그냥 저런 분이 저렇게 나오는데 내 입장에서는 더나 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난감한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그 간절한 그 공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교도님들이 요인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다 함께 십시일반으로 희사금을 보태가지고 또 그 교도님 한 분 중에 순천시에서 유지로 살던 분인데 그분은 신용담보로 해가지고 그 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돈으로 3,800만 원짜리 그 집을 구하게 됐어요. 장천동에다가 약 100평 대지에 3칸 한옥이 있었는데 그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안 봉불식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화포교당, 김해교당, 그리고 이제 단독교당 이제 교무로 발령을 받아서 간 동순천 교당까지 이제 교화 현장에서 교화를 하시다가 서울 보화당 한의원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네. 이제 보화당 한의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보화당 한의원은 그때는 이제 총책 사장님이 구타원 종사님이고 이제 부사장님으로 수도원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상타원 전종철 스님하고 또 그 박원근 금산 박원근 쌤 두 분이 부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장은 이제 재산 손흥도 원장님이 원장을 하고 관리의사를 또 두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를 포함해서 한 보화당 식구가 한 20명 그렇게 직원들이 있었어요. 교무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가서 호기심으로 나오는 그 의사 선생님 처방을 보고 막 공부도 해보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이 상타원 전종철 그 선생님이
너는 처방 공부는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본래 주어진 지 본무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직원 교화하는 교화 담당, 또 그 의식 담당, 행사 담당, 저 사무실 그 조회 담당, 그리고 격리, 회계 담당 그런 것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본래 업무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제가 그냥 잡아채고는 그 업무에 제가 충실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보화당 한의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네. 17년간 근무를 네. 하셨죠. 예. 이제 보화당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일은 네. 하도 많아서 17년 동안 네. 겪은 일이라 하도 많아서 이제 그러는데 그 구타원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수도원, 원불교 수도원 원장님들이 다 보화당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네. 교단 정책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구타원님이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법회를 일요일 날은 보화당에서는 토요일 날 법회를 보고, 네. 일요일에는 한남동에 가서 구타원님 모시고 법회를 보고, 구타원님이 우리 주임 교무님이십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법회 보고 법문 받들고 보화당 경과보고를 드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 구타원님께서는 항상 그 공사를 잘하셔요. 네. 무슨 일만 있어도 모여라 그래갖고 공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축 이제가 돌아오면 꼭 그 교무를 불러다가 공사를 하셔요. 그러면서 대제를 모시는데 뭐 노란국화는 몇 송이, 흰국화는 몇 송이, 그 향촉은 어떻게 준비해라, 뭐 공양은 어떻게 해라, 그런 것까지 다 공사를 하셔가지고 네. 이 업무 지시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보화당 그 공사가 이것이 참 대종사님께서 특별히 그 전문 주신 대로 노후를 생각해서 부족하신 사업이시니까 우리는 대종사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알뜰하게 잘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가만히 겪어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는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믿는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이 대종사님 뜻을 잘 이렇게 받아서 알뜰하게 보화당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그 지도를 잘 받고 재산 그 원장님을 도와서 보화당 살림을 좀 잘 해봐라. 그렇게 부탁 말씀을 하시어서 제가 참 이런 어른한테 내가 그렇게 신뢰를 받을 정도로 되었는가, 그런 참 감격도 있고, 또 구타원 어른님께서 참 대종사님께 받은 그 경륜을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이렇게 실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스스로 그 사명감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화당 업무에 제가 최선으로 알뜰하게 그 살림을 했던 것 같아요. 전무 출신으로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그 사명감을 갖고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임지에서 다 그렇겠지만 네. 특별히 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 보아당 한의원 하면 지역사회에 굉장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거든요. 네. 그거에 관련된 일화가 있으시다면서요? 이 서울 보아당이 종로 5가에 있는데 종로 5가 6가는 그 한의원 단지처럼 그렇게 한의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우리 보아당이 참 그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손님들이 그 날마다 그 저기 문을 열라고 청소를 하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문 앞에 막 와서 그냥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갖고는 문만 열면은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저기 서로 순서를 막 타려고 그러는데 하도 저기 하니까 복잡하니까 번호표를 마련해 가지고 오르시는 대로 번호표를 미리 주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가려서 이제 그 진료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그 재산 손흥도 원장님이 교학과 공부를 하다가 저희하고 같이 동창했어요. 교학과 공부를 하다가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인재 양성의 방법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한의학과로 그 전과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한의사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이 원장님이 이렇게 인품도 좋으시고 또 의술도 좋으시고 그러고는 명성이 그냥 드러났어요. 서울 지역에. 그래서 그 덕분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금산에 있는 인삼 그 거래처에 저희가 인삼 약재를 그 다 대량으로 이렇게 사서 쓰기 때문에 가만히로 막 그 매입에 오거든요. 근데 하루는 금산 그 인삼 가게 사장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약을 지러 왔어요. 서울까지. 그래서 아이고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금산에서 또 한의원이 많은데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인삼 장사 수십 년을 해봤는데 이 서울 보아당 한의원 같은 한의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처음 봤냐고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금년에 그 인삼 약재를 3번을 이렇게 반품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가만히로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보내오면은 믿고 쓰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해에는 인삼이 품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좋다 다른 것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또 보냈는데 또 안 좋은 것이 있어. 그리고 3번을 반품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금년에 인삼 적항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가격을 싸게 저렴하게 해서 드릴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저기 경색을 하고 저희는 이 한의원 경영해서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약을 먹고 손님들이 병을 잘 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께서는 전에 약재를 잘못 사와가지고 나쁘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당장에 그 약재를 불살라서 버렸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그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약을 해주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내 식구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가족에다가 그 병든 인삼을 주겠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고 그렇게
이렇게 안 사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한의원이라면은 내가 제일 소중하고 참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약을 지어도 어느 누구한테라도 그 약재로 지어줄 테니까 우리 어머니 약을 내가 여기 와서 짓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감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이제 그 보아당, 서울 보아당 한의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사실은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참 많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일을 겪으셨나요? 그 보아당에 가보니까 건물이 두 채가 있더라고요. 네. 5가 32번 지역고 33-1번 지역고 두 채가 있는데 한 층은 3층 건물, 한 층은 4층 건물 그랬는데 그 건물에 보아당 용도 공간을 제외하고는 13세대가 전부 세를 들어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입자 관리를 보아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세입자들 그 속에는 별스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먹만 가지고 먹고 사는 두목도 들어있고 또 어떤 가게는 저기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야밤도주를 해갖고 돌아오지 않아 버리고 또 어떤 가게는 그 간판하고는 달리 내면으로 다른 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참 어려웠고 그 법에 걸리면은 이제 달아나 버려가지고 그 전세금이 다 그 충당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재판을 막 그 3번이나 했고 세입자들 관계로 3번이나 했고 한 번은 종로 그 검찰청에서 그 종로통에 있는 잘 나가는 한의원들을 지목을 해가지고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한약재를 압수를 해가고 저희들을 막 그 연행을 해다가 문초를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잘 그 해명이 되고 저희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증명이 나오고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고 잘 이제 풀리기는 했어요.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참 도움을 주신 분들이 방배교당 공화도 그 변호사님이 이 도움을 주셨고 또 그 은평교당의 최재영 변호사님이 도움을 주셔서 그때는 교단에서도 참 그 해결하기 힘들고 우리 스스로는 더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참 공심으로 그 일들을 잘 도와주셔서 잘 끝나고 재판에 승소도 오고 그래서 명예를 되찾기는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참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이제 종교인으로서 경찰서에 연행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누구나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들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영향이 있었던지 제가 그 뇌출혈이 발병을 해가지고 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아당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원평에 있는 그 구리골 원심원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렇게 그러셨군요. 예, 그랬습니다. 뇌 수술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그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이제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다고 하시던데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참 위험한 병이라 수술을 받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때에 또 대종사님 시키시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원력을 굳게 세우고 마음을 비워라. 차없이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세세생생이 대종사님 회상에 다시 출연해서 전무출신을 성불 제종하는 전무출신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서원을 굳히고 마음을 싹 비웠어요. 그리고 이제 단전에 딱 마음을 주하고 수술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고 보니까 별스런 그 고통 없이 죽지도 않고 잘 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마음에 그 희열을 느꼈어요. 생사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생사 그 해탈 법문에 제가 신심이 더 가지고 생사라는 것은 일여다 하나다 하는 그 일여 법문에 대해서 제가 그 해탈심을 다시 챙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도타오님께서는 17년간 서울 보화당 한의원에 근무를 이제 마치고 또 다시 교당으로 가셨네요. 인천 지구장 겸 인천교당 주임 교무로서 발령을 받으셔서 가셨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네, 인천교당을 가보니까 그 교당은 참 교단적으로 모범된 어떤 그 자취가 있는 교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법회 출석과 교전 쓰기와 상시일기를 권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행하는 사람 상관왕을 주겠다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가지고 공부인을 많이 성장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참 감동적으로 인천교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구장 겸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 김조원 전산 교구장님, 인천 경인교구 교구장님이었는데 교구장님은 그 경륜에 맞춰가지고 그 교단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비전을 수립을 하고 교화를 해보자 그러신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100년을 향한 그 비전, 각 교당의 그 비전을 마련을 하고 그 100주년 기도 행사를 아울러서 해서 100주년을 맞이하자 그렇게 하셔서 저도 이제 그 교당에 그 교화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단장 중앙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공부 목표와 교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우리 인천교당의 그 비전을 수립을 했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인천교당의 입지 조건은 거기가 한국의 그 세계화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문호가 인천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북아 그 허브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또 세계 경제 도시가 지금 생성되고 있고 그런
입지 조건이라 앞으로 인천 교구가 마련을 하면은 세워지면은 좋겠다는 그 지구 교당들의 모임에서 협의를 하고 각자가 노력해서 우리가 각자 교당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원교당을 불려서 교구 설립을 목표로 하자. 인천교구요? 인천교구 설립을 목표로 하자 그렇게 세우고 또 교당에서는 우리 인천교당에서는 법회 출석 5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교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반의 몇 명, 청년, 학생, 어린이 법회 출석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500명을 달성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화를 해서 그래도 청소년 교화는 매년 교구에서 그 교화 대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또 그 어린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명심 장학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도 장학금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전쓰기, 상시일기, 법회 출석, 삼관왕 제도는 인천교당의 그 전담 특유 상징적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법당에 가면은 뒤후면에 오래된 책장에 교전쓰기가 역사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노트가. 인천교당에 이어서 서울에 있는 우이동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또 근무를 하셨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봉도 훈련원에서는 국가에서 허락받은 수련원이 명칭이지만은 청소년 훈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교구 외에 타 교구에서도 우리 교도님들이 오셔서 그 법의 단계별 훈련이랄지 정기 훈련을 거기에서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훈련 그 담당을 제가 보람있게 해 왔었고 또 남은 과제가 거기가 수도원으로 명칭되어진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어고 또 훈련원 발전을 위해서 천일기도도 제가 시작해서 올리다가 후임에게 인계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원기 25년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딱 점지해 주신 땅이 지금은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교도님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몰려와서 대종사님의 그 법음을 훈련하고 받고 그렇게 사는 지금 뭐 감회가 너무 참 감격스럽고 대종사님의 그 크신 은혜가 참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부임지인 원불교 중앙여자수도원에 이제 발령을 받으셔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제 퇴임하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수도원에 와 보니까 정말 너무 황홀하고 감동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교단 초기부터 제 전부 출신 초기부터 상상해 왔던 교단의 어른님들이 거기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종사님을 모셨던 제자분들도 계시고 정산종사님을 모셨던 제자분들도 계시고 또 대산종사님을 모셨던 제자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셔가지고 그분들의 그 선지님들의 그 하나로 결집된 그런 경륜을 펼친 곳이 바로 그 중앙수도원이었구나 하는 그 황홀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반백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전무 출신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도타오님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신 법문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전무 출신을 잘 해올 수 있었던 마음의 이제 근본이 되고 표준이 됐던 법문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처음에 교리 공부할 때부터 이 법에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네. 그때 법문이 대종사님 그 서품의 15장에 나온 미래의 불법은 제가 출가를 막론하는 법이다.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닌 법이다. 하면서 생활종교 불법, 대중 불법, 시대의 불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불법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와서 새롭게 다가오고 그래 그 세상이 지금 돌아왔다 하고 지금 느끼고 감격으로 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1학년 때 공타원 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에 대산종 법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출가의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대공심 출가의 법문을 해주셨는데 대산종 법사님께서 그동안에 남자계에는 그 출가의 도인이 여러 명 나왔지만은 여자계에서는 이분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 대공심, 빌공자 공심, 공변들 공자 공심, 이 대공심이 출가의 신법이다. 그러면서 이 공타원 용사님은 이 대공심을 참 말씀으로 몸으로 실행으로 그렇게 놔두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출가의가 분명하다. 그러면서 여자계에서 처음으로 출가의 문호를 열어주시고 표준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자계도 저렇게 대공심으로 이렇게 살면은 출가의 신법이 되고 또 출가의로 진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도 그러면 표준을 그렇게 잡아야지. 그 학생 때 그렇게 다짐을 해 왔는데 두고두고 이제 대산 종법사님이나 역대 종법사님께서 대공심 법문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그 법문을 접할 때마다 그 제가 그 느끼는 감상이 다르고 깨우침이 다르고 그 수행면에서 한번 그 접근을 해봤다고 하면은 그 덩 비워버린 그 대공심의 충만감이라고 하는 것, 또 그 대공심을 가지고 사언에 보은을 했을 때의 그 자력 확대심 이런 것이 직접 이렇게 실감이 되어지곤 합니다. 예. 올해 정년퇴임을 하셨는데요. 전무 출신의 길을 쭉 되돌아 보셨을 때 많은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살아오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말 두고도 감동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내가 주세불례상에 와가지고 전무 출신을 서원해서 참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그 보람 중에 보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 그 부처님들과 스승님들하고 인연을 불연법연의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인연복이 또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또 저로 인해서 우리 그 가족들, 부모, 형제, 친척들이 거의 이론 가족이 되어가지고 그 행복한 그 교도 생활을 하고 산다는 것이 또 보람 중에 보람이고,
또 끝으로 제가 그 교화 현장과 산업 현장과 또 훈련 기관과 또 마지막 그 수도원 기관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화를 하고 경험을 했던 거 사실은 이것도 또 이렇게 보람이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다양한 역량을 기르고 지혜를 기르고 살았다는 것이 또 보람 있는 일생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도타원 최성국 원로교무님을 모시고 소중한 삶과 그 안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도타원님께서는 전무 출신을 서원을 하시고 한 번도 마음의 변화가 없이 일직심으로 전무 출신에 대한 그 서원과 또 그 법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서원으로 일관하신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스승님들에 대한 신심과 또 우리 교단에 대한 공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공부심을 챙기면서 일관해 오신 삶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진리적으로 풀어가고 또 스승님의 말씀으로 이제 힘을 삼아서 그것을 더 큰 은혜로 이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현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답을 주신 오늘 소중한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수도원 5동에서 재미나게 10분 스승님들이 함께 이제 생활을 하실 건데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재미있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염원드리고 건강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